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 조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오메트리 강의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찾아주셨던 이 강의를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이제 다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강의와 또 이제 새롭게 나온 교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첫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교재는 2016년에 처음 나왔던 그 표지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한국말이 좀 섞여져서 나왔는데 이 교재는 100% 영어로 된 교재고요. 그때 나온 교재를 제가 수정, 조금 업데이트해서 새롭게 2020년도에 발간한 그런 교재입니다. 교재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1개의 챕터가 있고 각각의 챕터는 컨셉, 내용 설명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한 example, 예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챕터 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컨셉들이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리뷰 엑서사이즈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끔 리뷰 엑서사이즈 문제가 나오고 그게 끝이 나면 이제 그 챕터를 총 마무리하고 또한 2단계, 3단계 더 사고해서 풀어야 되는 practice proble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개의 챕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특징 및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오메트리 과목은 다른 과목과는 조금 다르게 매 챕터마다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용어들을 제가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고 외워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념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증명, 즉 프루프가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증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증명을 통해서 뭔가를 아셨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또 리뷰 엑서사이즈나 practice problem에서 증명하는,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는 문제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개념 설명할 때 그 용어와 증명하는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보실 때요. 일단 개념을 다 들으시고 컨셉 설명을 다 들으시고 그 컨셉에 대한 example를 제가 풀게 되면 그 부분까지 같이 강의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example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죠? 그래서 개념 설명 example, 개념 설명 example. 이게 이제 한 강의, 좀 긴 강의는 제가 이제 잘라서 파트 2개로 나눠 놨는데 이게 이제 한 강의를 이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끝나면 리뷰 엑서사이즈 문제가 나오죠. 리뷰 엑서사이즈 문제는 여러분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선제적으로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풀어보시고 해답이 그 아래에 있으니까 솔루션 나와 있으니까요. 채점도 하시고 왜 틀렸는지에 대한 오답도 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강의를 보시면 되겠어요. 되죠? 단순한 example에서 우리가 봤던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2차적, 3차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챕터가 끝났어요. 챕터가 끝나면 practice problem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뭐 1차적, 2차적, 3차적인 문제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꼭 스스로 혼자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 풀어본 다음에 채점하고 채점했으면 틀렸다. 왜 틀렸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제대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수강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는 원래 알제브라 1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추천이 되죠. 그런데 이 알제브라 1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과정 중에서 리니얼 이퀘이션 정도를 풀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리니얼 펑션, 여러분 라인 있죠. 라인의 식이나 슬롭이나 이런 라인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지오메트리를 듣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지오메트리를 배우다 보면 뒷 챕터에 코올디네이트 지오메트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라인의 슬롭과 라인의 식, 그 라인의 특징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증명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리니어 펑션, 라인에 대한 이해도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자, GPA를 내신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 제가 이제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고 모든 강의를 준비를 하고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 안에 문제들을 구성하고 할 때 1차적으로 목표로 두는 것은 여러분들의 GPA, 내신입니다. 내신에서 꼭 A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꼭 A를 받고 싶다라는 학생에게 이 강의와 교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 다음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나오는데 수학 과목 중에서 여러분 이제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딱 보고 크레딧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 그 중에 가장 많은 많은 과목이 제 경험에 의하면 지오메트리입니다. 지오메트리는 약간 독립적인 과목이에요. 지오메트리를 모른다고 알제브라 2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지오메트리를 몰라도 알제브라 2 들을 수 있어요. 프리캐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그렇지 않죠. 알제브라 2를 들으려면 알제브라 1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알제브라 1을 알려면 프리 알제브라를 알아야 되고, 그죠? 에피칼을 들으려면 프리칼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는데 지오메트리는 약간 독립적인 과목이에요. 특징을 보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생들이 지오메트리 시험만 보고 넘어가서 바로 알제브라 2로 간다, 프리캐로 간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크레딧을 받고 나는 넘기겠다, 테스트만 보고 이 과목을 넘기겠다라는 학생에게도 제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USAT, AMC 등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학생이라고 써놨는데, 자, 이 지오메트리 강의를 본다고 해서 USAT가 다 준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AMC가 다 준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USAT에서 커버가 되는 지오메트리 부분은 충분히 다 준비가 될 거고요. AMC는 제가 왜 써놨냐면, AMC에 이제 지오메트리 컨셉을 활용한 문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 교재에 보시면 practice problem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 있죠. 그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문제들 중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AMC 수준의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풀이가 좀 연습이 되면 AMC를 준비할 때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미권 유학을 준비하는 예비 유학생, 특히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구는 제 교재에, 모든 교재에 다 써놨는데요. 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진 교재와 강의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제 저처럼 한 15년 강의를 하면 누구나 강의를 다 잘해요. 정말 어느 정도는 다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학생들 이해시키는데 뭐 저희가 늘 연구하고 해왔던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좋은 선생님 플러스 좋은 교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교재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를 풀고 본인들이 사고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그래야 이제 수학 실력이 계속 느는 거기 때문에 교재의 제가 그 교재의 중요성, 필요성을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 강의가 다른 강사분들의 강의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OT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첫 강의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챕터 1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챕터 1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오메트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용어들 있죠. 그 용어들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요. 코올디네이트 플레인이라고 나오는데, 코올디네이트 플레인은 좌표 평면입니다. 그죠? X축, Y축을 가지고 있는 이 좌표 평면을 우리가 코올디네이트 플레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X축이라고 할 때 그 축은 영어로 axi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읽어주실 때는 x-axis,
y-axis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포인트는 점이잖아요, 점. 점 3개가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얘를 읽으실 때 포인트 A, 포인트 B, 포인트 C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여러분 zero dimensional figure이에요. zero dimensional. 여러분 1D, 2D, 3D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디멘셔널을 나누는 기준은 축의 개수에 의해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축이 하나면 1D, 2개면 2D, 3개면 3D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여러분 축이 있어요? 엑시스 없어요, 그죠? 엑시스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굳이 디멘셔널로 얘기하라 라고 하면 zero dimensional figur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라인과 레이, 세그먼트가 나오는데요. 다 비슷해요. 라인은 양쪽 방향으로 끝없이 갈 때가 라인이 되는 거고요. 레이는 한쪽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쪽은 끝이 있어요. 그 반대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쭉 이렇게 갈 때 얘를 우리가 레이라고 합니다. 세그먼트는 양쪽이 다 끝이 있어요. 끝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딱 여기까지만 그려질 때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하고요. 세그먼트는 세그먼트라고도 하고 라인 세그먼트라고도 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라인에 지금 포인트 2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라인 AB 이렇게 읽고 얘를 써줄 때는 수학적 기호는 양쪽 화살표 표시해주고 라인 AB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레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레이 AB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표시할 때는 한쪽에만 화살표 이렇게 해주시고 AB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세그먼트 혹은 라인 세그먼트는 어떻게? 이렇게 양쪽 끝이 있으니까 화살표 없이 이렇게만 써주고 AB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죠? 자, 라인과 레이와 세그먼트는 전부 다 one dimensional figure예요. 그죠? 축이 하나잖아요. 축이 하나. 그지? 자, 됐어요. 넘어가고. 자, congruent라는 게 나오는데 congruent는 합동입니다. 합동. 그러니까 geometry에서 congruent라고 얘기를 하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세그먼트 2개를 그려놨어요. 그죠? 그럼 이 세그먼트와 이 세그먼트가 완벽하게 똑같다. 근데 세그먼트는 원 디멘셔널이잖아요. 원 디멘셔널. 축이 하나잖아요. 그죠? 축이 하나에서 2개의 세그먼트가 같다라는 것은 그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길이가. 되죠? 그래서 얘를 표시해 줄 때 세그먼트 AB와 세그먼트 CD가 같잖아요? 컨그루언트 하잖아? 그러면 그 수학적 기호는 이렇게 equal 사인의 물결 하나를 위해 그려서 이렇게 써줄 거예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congruent는 똑같다, 합동이다. 자, 미드포인트. 미드포인트는 여러분 중점이라고 하죠. 딱 중간에 있는 점이야, 그죠? 세그먼트 AB가 있을 때 얘를 우리가 미드포인트라고 하면 제가 C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지? 그러면 세그먼트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세그먼트 AC is congruent to segment BC 혹은 뭐 C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segment AC is congruent to segment CB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지? 자, segment bisector 나와요. 그죠? 바이섹트 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2등분 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반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것. 이 세그먼트 AB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이 지금 선이 있죠? 얘를 우리가 세그먼트 바이섹터라고 해요. 되죠? 자, 넘어가서 코리니얼이라는 것은 같은 라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3개 이상의 포인트가 같은 라인, 한 라인 위에 있을 때 these three points are collinear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각각을 우리가 collinear points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concurrent는 3개 이상의 라인이 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만날 때 이 3개의 라인이 concurrent 하다. These 3 lines are concurrent.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되죠? 콜리니얼 3개 이상의 포인트가 한 라인 위에 있을 때, concurrent 3개 이상의 라인이 한 포인트에서 만날 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플레인은 평면이에요, 평면. 이 지금 칠판도 플레인인 거예요, 그죠? 축이 하나, 두 개니까 2디멘셔널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코플래널은 같은 플레인 위에 있을 때, 지금 저는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포인트든 라인이든 뭐 세그먼트든 같은 플레인 위에 있을 때 이 포인트들 혹은 라인들이 코플래널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돼요? 자, 제가 포인트만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라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평면 위에 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세그먼트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지? 자, 코플래는 같은 플레인 위에 있을 때 쓰는 표현이다. 자, 스페이스는 공간이잖아요. 3디멘셔널이에요. 축이 3개야, 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축이 3개일 때, 그 공간을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postulate, axiom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theorem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읽어보시면 postulate은 a statement that is accepted without proof예요. without proof. 그러니까 증명이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이해되세요? 그냥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postulate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포인트 A, 포인트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두 포인트를 지나는 라인은 이렇게 하나가 존재를 한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 두 포인트를 지나는 라인은 이렇게 딱 하나만 존재하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postulate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theorem은 뭐냐면 얘는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theorem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a result that has been proved to be true using facts that were already known.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증명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theorem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인 거, 180degree인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것은 정해진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해되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theorem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geometry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쭉 공부를 해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증명할 거예요. 어떤 기초적인 사실을 theorem을 증명하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것을 베이스로 또 다른 것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증명들을 우리가 이제 할 건데 그 증명하는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오메트리에서는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써요. 그 중에 하나가 투 컬럼 프루프입니다. 투 컬럼 프루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왼쪽에는 이렇게 수학적 식들을 활용해서 증명 과정을 쓰고요. 오른쪽은 reasons, 그것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왜 얘가 성립되는지를 쓰고 왜 얘가 성립되는지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컬럼 두 개로 나누어서 뭔가를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투 컬럼 프루프라고 해요. 지오메트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쓰는 증명 테크닉이에요. 되죠? 자, 17번 paragraph proof라고 있는데 얘는 뭔가를 증명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paragraph 써서 그러니까 에세이 쓰듯이 논리적으로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paragraph proof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웬만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투 컬럼 프루프를 하되 어떤 증명들은 투 컬럼 프루프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paragraph proof를 써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예요. 이해되죠? 자, properties of algebraic proof.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 용어들을. 자, suppose x, y, and z are real numbers. reflexive property는 여러분 x 왼쪽 거와 오른쪽 거가 그냥 같다 라는 걸 얘기해 줄 때 reflexive property를 통해서 이게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얘를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쓰고 reflexive property를 통해서 얘가 맞는 거다. commutative property는 만약에 x와 y가 같을 때 이걸 뒤집어도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y는 equal to x가 된다. 이걸 뒤집어도 같다. 얘를 얘기해 주는 게 commutative property다. distributive property. 얘는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지? 자, x times y plus z가 있을 때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x times y, xy가 되겠고 플러스 x times z, xz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같잖아. 그지? 얘랑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distributive property다. distributive property에서 이게 성립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transitive는 3단 문법처럼 만약에 x와 y가 같고 그리고 y가 또 z가 같으면 y와 z가 같으면 이 처음에 있던 x와 z도 같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transitive property예요. 이해되죠? transitive property. addition은 자 만약에 x와 y가 equal 해요. 같아요. 그럴 때 여기에 뭔가를 더해줬어. z를 더해줬어. 여기 z를 더해주면 똑같이 여기에 z를 더해줬을 때 서로 계속 같다라는 거야. 이게 addition property. subtraction property는 빼는 거예요. 그죠? x와 y가 같을 때 이게 조건이에요. 여기 z를 뺐어.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z를 빼면 계속 같다라는 거야. 그지? 좋아요. 자, 7. multiplication property. multiplication property는 뭐겠어요? 곱이잖아, 곱. x와 y가 같을 때 여기에 z를 곱하고 또 여기에다 z를 곱하면 계속 equal하다 라는 거고, division은 여기에 z로 나누고 여기에 z로 나눴을 때 계속 equal하다 이거예요. 그죠? 단 나누어지는 이 z 있죠, z. 이 z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0은 되면 안 돼. 그치? 어떤 숫자에서 0으로 나누면 그것은 define이 안 되잖아요. 우리 undefined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자, substitution은 대입이라는 뜻이에요. 대입. 뭔가를 대입해 넣는 거예요. 그지? substitution property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x와 y가 equal 할 때 그럼 x가 다른 뭔가로 대체해서 대입해 넣을 수 있다라는 거야. x may be replaced by y in any equation or expressi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같이 증명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이 정도의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챕터 2, 챕터 3, 챕터 4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때마다 그 챕터에 대한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용어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이제 또 배워야 될 것들은 잘 배우시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두 번째 시간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